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3일입니다. 가상 오자 대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요사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그리고 김동연 이 6사람 중에서 한 분은 윤석열을 대입을 하고 한 번은 홍준표를 대입한 이 조사, 그러니까 오자 대결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가 나왔는데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우선 윤석열 후보로 결정된다고 가상하고 했더니 윤석열 36.8, 이재명 30.4, 두 사람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6.4%포인트입니다. 상당한 차이로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이 심상정 씨는 2.6%, 어제 이틀 전에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는 4.7%, 김동연은 1.6%, 기타 후보 8.8%, 지지 후보 없다 10.2%, 잘 모르겠다 4.8%였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씨를 대입을 하니까 이재명 30.2, 홍준표 28%,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아닌 2.2%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5.2, 심상정 3.4, 김동연 2.9, 기타 12.7, 없다 9.4, 잘 모르겠다 8.3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원희룡, 유승민 두 사람을 집어넣으면은 지는 걸로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 오른 4사람의 대선 후보 경쟁력을 묻는 설문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37.8, 윤석열 37%, 두 후보의 격차는 0.8%포인트. 이어서 유승민 8.7, 원희룡 5.2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57.4, 홍준표 33.6으로 그 격차가 아주 큽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게 흥미로워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홍준표 47.2, 윤석열 16.8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홍준표로 나온다는 뜻이죠. 또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윤석열로 나온다. 이 조사는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당원 투표가 50% 반영이 돼서 어제까지 상당히 거의 60%에 가까운 열광적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향이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 성향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거의 압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는 50%가 반영됩니다. 거기서는 이 조사를 따른다면 윤석열, 홍준표는 비슷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합산을 했을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유리하다 하는 것이 합리적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으냐? 약 57만 명이 투표를 합니다. 57만 명이 책임당원이라고 해가지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역대 최고는 50% 정도였는데 어제 벌써 56%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내일 더 하니까 거의 70%에 육박하는 놀라운 지금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정당 이 경선 투표율은 20%, 30% 이런 게 보통입니다.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투표하느냐? 그 심리를 분석하면 첫째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나서가지고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뒤집어 씌우는 데 대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분노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가 각자 이제 윤석열 쪽 그리고 홍준표 쪽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홍준표 측은 젊은 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윤석열 측은 그게 아니다. 당원들의 이 결속력이 자신에게 쏠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하나 작용하는 게 이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몇 달간 안팎으로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좌파가 공격하는 것을 이 안에서 호응을 하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렇고 이 동료 경쟁 후보도 그렇고 해가지고 안팎으로 협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윤석열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하다. 또는 윤석열이 이 부분은 억울하다. 일종의 동정심입니다. 이게 투표율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무서운 검찰총장 출신인데 아주 강단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좀 너무 무르다. 또는 사람이 너무 좋다. 답답하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동정심으로 가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57만 명의 구성 성분인데 역시 50대, 60대가 압도적입니다. 반 이상이 넘습니다. 동시에 지역별로는 경상도가 한 44%, 이 수도권이 6, 7%,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수도권과 경상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걸 합쳐서 감안하면은 이번 투표율 상승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것은 뭐 이틀 기다리면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이 행사가 역사를 바꾼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그러니까 야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 또는 총재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1970년에 김대중 후보가 김영삼 후보에게 역전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한국 정치사에 큰 변화, 한국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신민당 경선에서 그때는 김영삼 씨가 이철성 씨에게 역전승해서 신민당 총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여 강경투쟁을 하면서 이게 11.6 사건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비록 야당의 전당대회 또는 야당의 후보 경선 대회였지만 한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번 11월 5일이 아마 정권 교체로 직진하는 그런 역사를 바꾸는 야당 경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열광적인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입니다. 감사합니다.